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7월 8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다 오르기는 했는데요. 생각보다 체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대 지수는 상승하고 나스닥이랑 S&P 500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상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6%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성장주라든지 중소형주, 개별주,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체감하는 지수는 사상 최대치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스닥은 상승해서 하기는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강보합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성장주가 강하지도 않았고 상승하기는 했는데 뭔가 찌뿌둥한 그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 가지 정도 이슈 체크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에 FOMC 이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서 당연히 테이퍼링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의사록 보니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테이퍼링에 나서야 하는 조건이 원래 예상보다는 좀 빨리 충족될 것 같다. 다만 테이퍼링을 실제로 하기까지는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테이퍼링 언급은 됐으나 시점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이러한 FOMC 의사록은 오후에 공개가 됐는데 오후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시장금리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체크하실 만한 내용은 어제 구인 구직 건수가 예상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레벨 자체는 3월부터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사상 최대치 수준을 기록하긴 했는데 사상 최대치 수준이지 사상 최대인 거는 아닙니다. 그냥 높은 레벨에 있었죠. 다만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구인 구직 건수라는 거는 고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고용되기 전에 먼저 구인 구직이 늘어나야지 고용이 될 테니까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조금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점이 시장에는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만한 내용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도 좋았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EU 집행위에서 했으니까 유로존 전체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건데, 얘기가 나온 거는 1분기에 생각보다 좋았는데 2분기에도 경기 재개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경제 활동이 늘어났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는 먼저 좋았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철강 업종이랑 건설 업종이랑 이런 데가 좋았습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MBS 매입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건설업 경기, 건설 경기 이게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이 좀 나오면서요, 주택 건설 업체도 좋고 당연히 같이 들어가는 철강 업체도 좋고, 여기에다가 주택 건설 자재라고 하죠, 건설 자재 업체들도 좋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레나라든지 DR 호튼 이런 데가 좋았고요.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누코 이런 데가 좋았고, 건축 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틴 마리에타라든지 벌칸 메테리얼스라든지 이런 데가 좋았습니다. 건축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뭐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재 산업재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안 좋았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랑 자동차 업종이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이 자동차라든지 여행 업종이 실적 개선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들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틀째 자동차 업체들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 한국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오히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AMD가 자이링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다른 국가들의 이 인수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을 했고 중국이 뭐 2차 검토를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MD랑 자이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안 좋았습니다. 자이링스 같은 경우에는 S&P 수익률 하위 1위였죠.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오히려 둔화되면서 좋은 뉴스가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실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많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서울도 오늘 오전에는 비가 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건강들 조심하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